플로렌스는 카이제스 베르트에서 밤에는 고아원에서 자고 식사도 데이콘 애들과 똑같이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3개월 동안 참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으면서도 플로렌스는 집안 식구들의 슬퍼하는 얼굴을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 무거워지는 마음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심정으로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에 어머니의 미소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카이제스 베르트에서 저의 생활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단 한마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따르라는 그 말씀을. 플로렌스는 카이제스 베르트에서 병의 종류와 그 간호법을 배웠습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이 정도의 간호법을 가르쳐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플로렌스가 카이제스 베르트로부터 돌아온 지 또다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플로렌스도 이제 32살이나 된 숙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플로렌스의 일 때문에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플로렌스가 말하는 대로 무엇이든 일이나 시켜보자, 또 사업을 한다면 자본도 되어주자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플로렌스는 자신의 뜻을 세운 지 11년에야 박애 사업에 몸을 바쳐도 괜찮다는 부모님의 허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참고 견디며 기다려온 인내요, 집념이었습니다. 플로렌스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리에 있는 천명관 수녀들의 일을 구경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천명관은 가톨릭이기 때문에 종파가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플로렌스는 특별히 부탁해서 후보생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천명관은 돌보는 자매라는 단체로서 병원과 고아원과 기아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로렌스는 천명관에 2번이나 찾아갔지만 한 번은 할머니의 병원 때문에 돌아왔고 2번째는 심한 감기에 걸려 고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연으로 천명관에서는 별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기에 걸려 누워 있었던 덕분으로 그곳에 친절한 수녀들의 성의가 깃든 간호를 받았는데 이것은 후일에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수녀들은 돈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독일이나 프랑스에는 이렇게도 아름다운 봉사단이 있는데 영국에는 왜 하나도 없을까 하고 혼자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 영국에다가 바로 이러한 단체를 만드는 것이 곧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자선병원의 감독이라는 일이 플로렌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러한 일보다는 가까운 데에 학교를 세워 빈민학교를 경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허버트 부인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 해에 500파운드라는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일은 플로렌스에게 그리 마음에 드는 일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단체의 대표가 되어 자기의 생각대로 병원을 경영할 수 있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플로렌스는 무엇보다도 병실의 청결이라는 것을 제일 강조했습니다. 환자에게는 언제나 깨끗하고 새하얀 시트를 주었고 먹는 것도 영양이 많은 음식을 수북이 내어주었습니다. 또한 플로렌스는 간호사들이 2다리가 솜처럼 피곤해져서는 정말 참된 간호 임무를 다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 끝에 간호사들이 일일이 병실에 먹을 것을 나르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고도 물건을 나르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물건을 끌어올리는 기계를 설치했고 또는 마실 물을 각 병실로 보내는 파이프 시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으로 있는 여러 귀부인들을 감탄하게 했습니다. 플로렌스는 또 환자의 간호와 간호사의 양성에도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환자 가운데는 히스테리 환자와 폐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플로렌스는 하나하나 가정사정을 물어가며 곤경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으로부터 친구가 되어서 위로해 주었고 또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환자나 간호사들도 어느새 플로렌스를 어머니처럼 생각했으며
나이 많은 환자조차 플로렌스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또 따르게 되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무엇이든지 자기 손으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두루 병실을 돌아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은 일일이 냄새를 맡아보고야 내주었습니다. 난로에 연통이 넘어질 기미가 보이면 손으로 그것을 받치고 고칠 정도였던 것입니다. 자선병원의 평판은 차츰 높아지고 허버트 부인이나 블레이스 브리지 부부는 플로렌스의 정성에 놀라서 늘 사람들에게 플로렌스 이외에 저 사업을 맡길 만한 사람은 없어 참으로 훌륭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평판은 엠블리에도 차차 전해져 왔습니다. 어머니와 가족들은 그 말을 듣자 앞서는 그렇게까지 반대했던 일마저도 깨끗이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기뻤고 한편으로는 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플로렌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들고 일어설 날이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영국은 뜻하지 않게 러시아의 전쟁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플로렌스가 런던의 자선병원의 감독이 된 지 2달 뒤인 10월이었습니다. 러시아가 터키에게 선전을 포고하고 많은 군대를 터키 영토를 향해 진격시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야심을 꺾기 위하여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이 일어난 다음 해인 1854년 3월에 터키 편을 들어서 크림 반도에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리하여 최초의 격전은 9월 20일 엘마에서 벌어졌습니다. 연합군은 고전 끝에 이기기는 했지만 대단히 많은 사상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군대에는 콜레라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퍼져 병사들은 한층 더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비참한 실정도 모르고 다만 싸움에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온 국민이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0일 런던 타임스에는 전쟁에 대한 기막힌 기사가 실렸습니다. 영국의 병사들은 심한 비바람에 견디며 충실히 임무를 다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추위를 막아낼 방한복 하나 주어져 있지 않다. 전선에서는 부상당한 병사들이 물밀듯 몰려오는데도 병원은 터키 정부가 빌려준 바라크 병사에다가 휩쓸어 넣을 뿐 한 대의 침대조차 없다. 게다가 식량은 거의 없고 약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우니 부상병들은 치료다운 치료 한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다만 죽음만을 기다릴 뿐이다.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난 듯 모두들 마른 하늘의 벼락과도 같은 이 소식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껏 반신반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로부터 이틀이 지난 12일의 신문에는 같은 타임스의 기자 러셀 씨가 현지에서 보낸 편지가 실렸습니다. 부상병들은 정말 사람다운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사도 없을 뿐더러 간호사가 부족한 것은 할 수 없다 치더라도 부상병을 치료해줄 붕대 한 조각이 없다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거리의 사람들은 보다 못해 시트나 낡은 헝겊 조각을 갖다가 줘야 할 정도다. 군대가 이리로 와서 벌써 6개월이나 되었는데 전시병원에는 보통의 외과 수술을 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군의관들이 상처를 처리할 거즈마저 없는 것이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상병이 생명을 잃었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가? 아직도 정부의 관리들은 한가롭게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약도 식량도 다 넉넉히 보내는데 신문 기자가 엉터리 보도를 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13일에는 타임스의 주필이 논설을 써서 동방 원정의 동포를 구하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당시의 영국 수상이었던 C. 로버트 필이 제일 먼저 200파운드를 타임스사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뒤를 이어 기부금은 빗발처럼 모아 또한 14일의 신문 지상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습니다. 스쿠타리의 병원에서 아프고 괴로워하는 병사들을 위해서 봉사하러 갈 부인들은 우리 영국민 속에는 없을 것인가? 이처럼 기묘한 시기에 사람을 위한 일에 봉사할 영국 부인은 없는 것인가? 이 글의 물결은 전파처럼 온 영국에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읽고 누구보다도 감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부가 드디어 온 것일까? 이것이 나에게 불쌍한 병사들을 간호해 주라는 하나님의 분부일까? 플로렌스는 차츰 결심을 굳혀갔습니다. 영국 부인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마리아 허레스터 부인이었습니다. 허레스터 부인은 11일에는 벌써 플로렌스에게 편지를 보내와서 간호사 파견을 권했으며
그의 필요한 돈을 기부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워레스터 부인의 편지를 볼 것도 없이 플로렌스는 이미 마음먹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행히 시드니 허버트가 국무 대신으로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시드니 허버트 부인에게 이번 간호사업에 대한 추천과 조언을 구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드니 허버트 씨는 이날 아침 런던을 떠났기 때문에 이 편지에 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때에 허버트 씨도 플로렌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똑같은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영국에는 단련된 간호사의 수도 적어서 그 사람들을 조직해서 일을 해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온 영국에 당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오로지 당신의 결심에 달린 것이지만 만약 성공하면 부상병들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또 국민은 그때야말로 영국 여성의 힘을 다시 보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당신이 가주신다면 블레이스 브리지 부부가 함께 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정부로부터 전 간호대의 총감독이라는 지위가 맡겨질 것입니다. 부터 편지를 받은 플로렌스는 곧 크림반도로 떠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의회나 정부도 이 일을 환영하여 기꺼이 승낙해 주었습니다. 또 자선병원의 위원들도 막중한 감독의 직위로 떠나야 할 플로렌스를 기꺼이 놓아주었으며 여러 가지로 편의를 보아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플로렌스의 일이라면 언제나 집요하게 반대만 해오던 어머니와 언니 파세노프마저도 기쁘게 환영해 주었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습니다. 다만 간호사를 선발하는 것이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가고 싶다는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간호사로서는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은 본인이 가기를 꺼려하는 형편이어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로렌스는 겨우 가톨릭의 병원과 국립교회와 성요한의 회관에서 모은 사람을 합쳐서 38명의 간호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떠나는 도중에 벌써 종파별로 방을 잡고 따로따로 재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플로렌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허버트는 자기가 영국의 부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의 분야를 개척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영국 부인들의 힘을 시험하는 최초의 기회였습니다. 만약에 실패한다면 허버트와 플로렌스가 한 몸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은 뻔한 노릇이었습니다. 영국의 부인들이 사회에 진출해 나가는 길은 그것으로 꽉 막혀버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플로렌스가 간호사를 선발하는 데 고심한 것은 그 일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이제는 정부로부터 임명된 한 관리였습니다. 그 지위는 부인으로서 이때까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차지해 본 일이 없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플로렌스는 블레이즈 브리지 부부와 가정부인 클라크 부인 그리고 38명의 간호사와 사환인 남자 한 사람과 함께 10월 21일 런던을 떠나 멀리 터키를 지나 크림 반도를 향해 전지로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파리와 마르세유에 2, 3일 묵은 다음 27일에는 배를 타고 터키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대단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항구의 거리에서는 어부의 아내들이 뱃머리에까지 찾아와서 일행의 짐을 날라주기까지 했습니다. 요금을 치르려니까 전지까지 가서 병사들을 돌보려는 분들에게 요금 같은 걸 받겠습니까? 하면서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우리들의 아들도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신세를 입을지 알아요? 하고 말하면서 격려해 주었고 또한 축복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여관에 머물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도 회사도 또한 무료로 일행의 짐을 운반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영국에서 신문이라는 신문은 모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기사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신문은 그 여자를 만나기만 하면 그 인품에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고 실었고 또 다른 어떤 신문은 이분이 진심을 다해서 부상병을 간호하려는 그 굳은 결심은 전쟁터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싸워주고 있는 병사에게는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행동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하며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플로렌스의 이름이 온 영국 안에서 존경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일에 써달라면서 돈을 보내오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갔습니다. 또 간호사로서 도움이 되겠다고 나서는 여자도 차츰 늘어갔습니다. 나이팅게일의 집 안에는 매일같이 이러한 편지가 수없이 날아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반가운 소식은 상류층에 있는 부인들이 간호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편 플로렌스 일행은 도중에서 폭풍을 만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11월 4일 아침 6시 배는 겨우 콘스탄티노플 항구에 무사히 닿았습니다. 이곳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낀 도시로 서쪽의 해변은 페라, 동쪽 해변은 스쿠타리라고 불렀습니다. 페라에는 프랑스군의 병원이 있었고 스쿠타리에는 영국군의 병원이 4개 있었습니다. 이 스쿠타리는 대단히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고 옛날부터 터키 사람들은 은의 거리라고 부르는 매우 아름다운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비바람에 흐려서 모든 것이 안개에 어려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특별히 플로렌스의 눈을 끈 것은 언덕 위에 높이 솟은 커다랗고 노란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플로렌스가 이제부터 일하게 될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플로렌스는 군의관이나 관리들의 얼굴을 가슴속에 그려보았습니다. 그들이 간호대를 잘 받아들여 줄지 근심스러웠습니다. 사실 군의관들은 간호사들을 매우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힘든 야전병원의 일을 어떻게 여자들의 손으로 해낼 것인지 아마 피 흘리며 실려오는 병사들을 보기만 해도 도망갈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노란 바라크의 병원에 들어서자 플로렌스 일행은 그만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잘것없는 병원 시설에다가 방바닥은 구석구석 썩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의 먼지와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고 천장은 비가 새어서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게다가 구린내와도 같이 구역질을 일으키는 하수구의 악취는 나른하게 조는 부상병의 냄새와 더불어 병실에 가득 차 흐르고 있었습니다. 플로렌스 일행은 긴 복도를 지나 병원의 서북쪽에 붙어있는 탑속의 방에 안내되었습니다. 여기가 당신들의 방입니다. 그 방은 다 합쳐도 사령관 한 사람이 머무르는 방보다도 작은 방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느 방이나 할 것 없이 먼지 투성이었고 뚫어진 벽 틈으로는 쥐가 드나드는 정 떨어지는 방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못마땅해 했으며 심지어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플로렌스는 우선 방을 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테이블도 없을 뿐더러 의자도 없었습니다. 또 청소를 하려고 해도 빗자루나 물통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플로렌스는 곧 여기에서 필요한 가구와 빗자루와 물통까지 사다가 비치했습니다. 다음날 플로렌스는 간호사의 배치를 상의하기 위해서 상관인 맨지스 박사와 함께 병원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신문기사 이상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쌍하게도 부상병들은 더럽고 먼지투성이의 군복을 걸친 채 방바닥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것도 셔츠와 바지, 그리고 상처에는 손도 대지 않고 피가 흘러 엉긴 채로 내버려둔 실정이었습니다. 대개가 절름발이가 되었거나 한 팔을 잃어버린 병사들이었습니다. 병원이 이런 꼴이라면 전선에서는 더 참혹한 꼴이 벌어지고 있겠구나. 플로렌스는 곧 그 실정을 알아차렸습니다. 부상병들은 크림반도의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으면 배편으로 이곳에 운반되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간호는 말할 것도 없고 먹을 것조차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부상병들이 운반되어 오는 도중에 중상자들은 거의 죽어가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겨우 스쿠타리까지 도착해도 들것에 실려오는 것은 살아남은 중상자들이며 나머지 부상병들은 험한 고갯길을 병원까지 걸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에서 육지로 상륙할 때 너무 거친 취급을 한 탓으로 죽은 부상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또 병원에 침대마저 없어 형편없는 집더미 위에 눕혀질 뿐이며 그나마도 군의관의 손이 언제 닿을지도 모르는 처지였습니다. 플로렌스는 그야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부족한 것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환자에게는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병실을 깨끗이 하고 낡은 옷이라도 빨래를 해서 입히고 또한 깨끗한 셔츠를 갈아입히는 일이 중요해요. 플로렌스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곧 계획을 세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병원에 갑자기 여러 가지 물건이 오고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타임스지의 맥도널드 씨로부터는 신문사에 보내온 기부금을 써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심한 환자에게는 과일즙이라든가 고기즙이라든가 또는 포도주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플로렌스가 마련해서 된 것이었습니다. 이 밖의 시트와 베개도 가지런히 갖추어졌습니다. 잠옷이나 셔츠, 붕대나 또는 가재, 그 밖에도 의족, 타월, 비누, 나이프, 포크, 빗, 칫솔 등의 일용품까지 모조리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오랫동안 싸움터의 살벌한 분위기에 휩싸인 병사들의 마음에 즐거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핏자국이 말라붙은 먼지투성이 군복 대신에 새로운 타월과 잠옷을 타 입은 병사들, 푹신푹신한 베개와 하얀 시트에 편안히 누운 그들 부상병들은 저마다 집에 온 것 같다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침대에서 침대로 부드럽게 위로의 말을 던지고 다니는 간호사의 모습을 감사의 눈길로 쫓으면서 병사들은 비로소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식사와 침대를 이제 완전히 개선해 놓고 이번에는 빨래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선 집 한 채를 빌려서 보일러를 장치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사들의 부인들을 고용해서 세탁을 맡겼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싸움터로 자신의 부인을 데리고 가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병풍을 만들어 수술대를 둘러쌌으며 또 화장실을 신축하는 등 부족한 시설을 차츰 갖추어 나갔습니다. 간호대가 이곳에 도착한 날은 때마침 바라클라바의 격전이 있은 뒤였고 또 잉카만 대격전의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뒤를 이어 부상병들이 운반되어 들어왔습니다. 전선에서는 겨울을 맞이하여 전염병이 유행되고 있는 데다가 감기와 동상이 겹쳐서 병사들을 몹시도 괴롭혔습니다. 스쿠타리의 항구에는 부상병을 가득히 실은 수송선이 매일같이 줄을 이어 들어왔습니다. 감기와 이질, 동상에 걸린 환자가 눈에 띌 만큼 부쩍 늘어갔습니다. 빨리 필요한 의료품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병사들에게 입힐 잠옷과 양말도 빨리 보내주십시오. 병사들은 추위에 마구 떨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플로렌스는 허버트 군무대신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도 관리들이 규칙을 휘둘러대는 바람에 사무가 늦어지고 부상병을 괴롭히는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플로렌스가 주문한 셔츠 27,000벌이 그날 아침 본국에서 도착했습니다. 병사들은 벌써부터 추워했기 때문에 플로렌스는 곧 사무실에 가서 짐짝을 풀어헤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들은 회의를 거치지 않고는 짐을 풀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플로렌스가 부탁해도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목숨과 규칙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정말 모르겠어요. 플로렌스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지만 꾹 참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풀도록 해주세요 하고 공손히 부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셔츠는 2주일이 지나도 배급되지 않았습니다. 플로렌스는 할 수 없이 셔츠를 사서 병사들에게 입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플로렌스는 2번 다시 결코 회의를 기다리는 일 없이 얼른 짐을 풀어 그 안에 든 것들을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관리들은 화를 내어 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사는 부상병들에게 당장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군무 대신 허버트도 진작부터 이것을 알고 몇 번이고 지금은 전시니까 무슨 일이든지 재빠르게 하잘 것 없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문을 병참감에게 보내기도 했지만 오랫동안의 습관에 젖어 굳어진 관리들의 머리는 그 후에도 그리 손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본국에 있는 관리와 이것을 받는 관리 사이의 연락이 능률적으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붙인 짐이 다른 데로 가버린다든가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지 않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쿠타리에 많은 물품을 받아서 보관해 둘 만한 창고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폐단이었습니다. 플로렌스는 곧 여기에 착안해서 창고를 만들어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크림반도로부터 많은 부상병들이 후송되어 온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은 지금 있는 부상병으로도 꽉 차서 한 사람도 더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상병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관리들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병원 안에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그대로 내버려둔 한 채의 건물이 있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물론 독충과 쥐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라도 수리만 하면 5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침대를 들여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관리들은 플로렌스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듣고도 그것을 수리할 결정을 좀처럼 내리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일을 했다가 자칫하여 실패하면 모처럼 얻은 지위와 명예가 하룻밤 사이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생각하니 두려웠던 것입니다. 병원으로 수리하려면 우선 병원 책임자가 런던의 군 총감에게 청원서를 내야 했고 총감이 그것을 다시 육군성에 문의하고 육군성에는 병기성에 그것을 돌리고 병기성에서는 다시 재정성의 허락을 얻어서 도장을 받으면 비로소 육군성에서도 총감에게 수리를 허락한다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중상 입은 부상병들은 다 죽어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크림 전쟁도 이미 다 끝나버린 뒤가 될는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플로렌스는 거기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공사 인부를 고용하여 건물을 병실로 수리했습니다. 물론 그 비용은 모두 자신이 부담했습니다. 그 덕택으로 500명의 부상병들은 무사히 그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플로렌스가 이러한 결단을 내려 수리를 하지 않았던들 그 부상병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들이 모두 육군성에 알려져 플로렌스는 공사 비용에 쓴 돈을 도로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대단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플로렌스의 이와 같은 용기와 재빠르고 정확한 판단은 모든 일마다 훌륭한 솜씨로 처리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중한 500명 부상명의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사실은 플로렌스가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플로렌스가 정부로부터 받은 직명은 터키에 파견된 전시병원 간호사의 총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고생하며 모은 38명의 간호사 중 정작 쓸모있는 간호사는 고작 1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또 일의 고통과 전시의 위급한 분위기를 참지 못해 되돌아가는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품행이 좋지 않아서 도망치는 간호사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애써 새로운 간호사들을 모으고 수를 늘려서 마지막에는 125명이나 되는 간호사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남자들 속에서 여자들을 이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플로렌스는 여러 가지로 생각한 나머지 엄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외출은 3사람 이상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았고 옷도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한 것으로 해서 제복을 정하고 그것을 입게 했습니다. 그 위에다가 털실 재킷, 회색의 웃옷을 걸치게 하고 어깨로부터 폭넓은 밴드를 걸게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그것을 보기 싫은 밴드라고 하면서 걸치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누가 보든지 몹시 이상한 모습이었으나 플로렌스는 자기도 같은 것을 입고 모자에 꽃을 다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일은 날마다 불화만 같습니다. 모든 병실은 이제 정말 넘쳐나리만큼 가득 찼고 집 이불도 복도에까지 늘어 놓여졌습니다. 그것을 10인치씩 사이를 두고 늘어 세운다면 4마일의 길이까지 이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플로렌스는 밤이 되면 간호사들을 쉬게 하면서 혼자 손에 조그만 램프를 들고 침대에서 침대로 돌아다니며 환자를 돌봐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룻밤도 거르지 않고 줄곧 계속해서 플로렌스가 했던 일과였습니다. 아무도 다니는 사람 없는 한밤중에 고요를 타고 어둡고도 쓸쓸한 병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플로렌스는 괴로운 신음소리와 아픔을 호소하는 울부짖는 소리를 귀담아 듣고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부상병들은 또 어둠을 헤치고 왼손에 조그만 램프를 들고 오는 정다운 플로렌스의 모습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디가 아픈가요? 아, 참 당신은 오늘 수술하셨지요? 내일이면 아픔은 싹 풀어질 거예요. 낫기만 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속을 해드릴게요. 고통스러워하는 부상병들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건네며 위로했습니다. 또 심히 쓸쓸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끄덕여주면서 또는 미소를 지으며 주의 깊게 그들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플로렌스의 말소리를 들으면 어쩐지 아픔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차츰 멀어져가는 램프의 빛을 쫓으면서 아까까지도 아파서 꼼짝 못하던 한 부상병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저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면 어느새 아픈 것도 모르게 돼. 옆에 누운 부상병도
그 말을 받아 이와 같이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가 아직도 벽에 흔들리는 플로렌스의 그림자를 눈길로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이봐, 다들 저 그림자를 봐요. 저 그림자가 우리 모두를 지키고 있는 동안 우리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웬일인지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뜻밖의 일이 닥치면 플로렌스가 꼭 와줄 거야. 정말 이 말 그대로였습니다. 이 커다란 병원 안에서 제일 신음하고 있는 사람, 제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는 꼭 플로렌스가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영국 본국에서도 플로렌스의 헌신적인 활약이 이모저모가 알려져 대단한 평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런던의 사교계에서는 스쿠타리를 시찰하고 돌아온 국회의원인 스탠퍼드가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은 스쿠타리에 가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자비의 천사라고 불리워지게 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에게 지금 방금 지붕이 열려서 플로렌스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의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만큼 그들은 플로렌스를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플로렌스라면 천국으로 바로 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플로렌스는 몸은 하나이면서도 언제나 없는 곳이 없답니다. 플로렌스는 밤낮 없이 그들을 마음껏 도와주기 있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은 평판은 외국에까지 전해져 미국에서는 유명한 시인 롱펠로가 감격한 나머지 플로렌스를 위해 산타 필로메나라는 시까지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깊은 밤의 병실을 손에 램프를 들고 부상병들이 자고 있는 사이를 더듬어 지나가는 천사와 같은 플로렌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대단한 평판을 일으키게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새 램프를 손에 든 귀부인이라는 아름다운 호칭이 플로렌스의 또 하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